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성성에 관하여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서와 문법 중에서요, 특히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 학생들의 경우 여기서 뭐 문제를 막 엄청 어렵게 내고 그러니까 막 뭘 밑줄을 막 그어가면서 뭘 많이 메모하실 건 없거든요. 대신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읽을 만큼의 시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을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내용을 숙지하는 걸로, 그래서 일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안 틀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랑 할 때도 뭐 메모할 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요,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잘 적으신 다음에 메모된 내용을 포함해서 글 자체를 여러 번 읽어주실 것.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아주 잘 숙지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시간이 늘 관건이니까요, 여러 번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성성에 관하여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죠. 이 글은 양성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글, 논설문에 해당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개인의 자아 실현 정도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회 문화적인 환경 안에는 자아 실현의 장벽이 되는 요인들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수많은 문제 요인들을 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에 근거한 차별 대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에 근거한 차별 대우에다가 밑줄 그어두시고, 이 편견, 이 차별 대우, 이것이 이 글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논점. 또 그 뒤도 보면 이 오래되고 만연된 편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되고 만연된 편견에다가도 밑줄 그으시고, 역시 논점이지요. 이 글의 논점. 결국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자니 여자니, 남자는 이래야 하니 여자는 이래야 하니 하는 편견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자아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최근에 이르러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심리학에서 창출해낸 것이 양성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양성성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이 글의 핵심어라고 적으시면 되죠. 핵심어. 그래서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 문제라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 양성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여성은 여성답고 모든 남성은 남성다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던 고정관념과는 달리 양성성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양성성에 대한 정의, 양성성에 대한 개념, 뜻이 나오니까 뾰족한 괄호로 좀 묶어보시면, 모든 인간이 양성성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는 모든 인간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적이라고 규정지어왔던 바람직한 특성과 남성적이라고 규정지어왔던 바람직한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뾰족한 괄호 닫고, 이 부분이 양성성의 개념, 양성성의 정의, 양성성의 뜻,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바람직한 특성과 여성으로서의 바람직한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게 양성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생리적으로 보면 남녀는 모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녀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이 두 호르몬 사이의 균형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은 한 개인의 내부에 공존해 있다. 마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있는 것처럼 남성성, 여성성 다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뱀은 1970년대에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특성이 한 사람 안에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으며 이 둘 사이의 균형의 정도는 각 개인의 성격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양성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양성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양성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이상형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고정관념을 창출해낸다는 지적과 함께 양성성의 속성이 달리 규정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요것도 고정관념인데 양성성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정하는 순간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런 것을 강요하는 순간 새로운 고정관념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즉 양성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 셋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남성성이 나오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성이 나오고 아주 자유롭게 다양한 반응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요새 양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앞에 설명한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상술한다고 합니다. 상술.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는 말에서 화살표 빼셔가지고 상술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상술 뭐냐? 남성적 특성만 혹은 여성적 특성만 가진 사람에 비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극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며 곧 사회적 환경에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닌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별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갓난아이 때부터 여자면 분홍색, 남자면 파란색을 주로 입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부모의 무수한 행동이 실제로 아기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커가면서 구별은 더욱 엄격해져서 어린이는 성별에 따라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어린이는 타고난 호기심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새로운 행동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뾰족한 괄호로 묶어보시면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 칭찬, 상 또는 은근한 미소로 격려를 받는 반면 부적절한 행동은 꾸중이나 벌, 무관심 등으로 제지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풍성한 잠재력의 한 부분을 일찍이 잠재워 버리게 된다. 괄호 닫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남성성, 여성성이 고착화돼서 계속 대물림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적으시느냐?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원인. 이거 보세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원인.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어린이는 더욱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성에 따른 역할의 구분을 배우는데 이는 주로 모델의 제공 및 선택과 관련된다. 어린이는 가까이에서 자기를 돌보아주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인 행동을 배우게 된다. 특히 여자 어린이는 주로 어머니를 남자 어린이는 주로 아버지를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고정화된 행동을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 부모 이외에도 친척이나 이웃, 친구, 교사 등 주위의 모델은 매우 많다. 그 외에 그림책이나 동화, 교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각종 광고를 통해서도 사회의 고정관념을 암암리에 주입받게 된다. 어린이가 이러한 성 역할과 성적 고정관념을 사회화 과정 안에서 특히 보상과 처벌 그리고 일정한 역할 모델을 통해 습득하면 이는 곧 그 다음에 밑줄 어린이의 자아 개념의 중요한 일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자아 개념의 중요 일부분이 된다는 걸 말을 조금 어렵게 바꾸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내재화 된다 그래요. 내재화. 적어보시죠. 내재화. 결국 그러한 고정관념이 내재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전제를 발전시킨 인지이론에 따르면 일단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 그 이후에는 외부로부터의 보상과 처벌에 관계없이 자아 개념에 부합하도록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심리적인 보상을 받게 되고 이것은 초기에 형성된 고정관념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이는 자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다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 여러분 거기 어린이는부터 또 뾰족한 괄호로 묶어보시면 어린이는 자기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다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의 성별에 따라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고 거기에 만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뾰족한 괄호 닫고, 이것이 바로 성 역할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면 만들어지는 문제점이죠. 문제점. 이렇게. 자,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생활 양식과 가족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올 것은 분명하고 문화가 지향하는 가치관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사회가 도래했을 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은 골동품이 되고 말 것이다. 남녀 모두가 직장의 컴퓨터를 집에 연결해서 집에서 일하게 되고 시장의 컴퓨터를 집에 연결해서 집에서 주문하며 어린이를 같이 돌보고 키우게 됨으로써 남자는 일터에 여자는 가정에 라는 오랜 공식, 여러분 그거 밑줄 그어볼까요? 남자는 일터에 여자는 가정에 라는 오랜 공식,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이것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차별의식, 권위주의, 형식주의 등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고정관념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상황에 고루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부각될 것이다. 거기 마지막 부분 밑줄 그어볼까요? 고정관념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상황에 고루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모습, 여기까지.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이런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인데 이게 바로 뭘 갖춘 사람이야? 양성성을 갖춘 사람이죠. 양성성,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갖춘 사람이지. 양성적인 기질을 가진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지능과 창의력이 높고 적응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양성적인 어린이들은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으며 자신감이 있고 사회적 압력에 복종하는 경향이 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섬세하게 마음을 쓸 줄 아는 양성적 어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열어갈 미래는 좀 더 인간적인 것이리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글이 논설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성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왼쪽에 날개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일상에서 성적 고정관념이 담겨있는 표현을 찾아보자는 거 있는데 은근히 시험에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의사는 그냥 의사라고 부르는데 여자 의사는 여의사 내지는 여자분 간호사는 간호사라고 부르면서 남자 간호사에게는 특별히 남자 간호사라고 붙이는 거. 여의사나 남자 간호사 같은 것들 모두 교과서에서 고정관념, 성적 고정관념이 담겨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시험에 나오면 착각하지 말고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용을 여러 번 읽고 이 내용이 뭔지 그냥 줄줄줄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